당신의 마음을 소중히 여기는 안산단원 FM. 이 방송은 경기문화재단의 지붕 없는 박물관 운영 지원 사업으로 진행되며 안산시 일동 주민들이 살아가는 삶의 목소리를 담아보았습니다. 많은 청취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소소하지만 특별하고 중요하지만 편안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전하는 라디오 잘잘잘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잘잘잘이 무슨 말인지 궁금하시죠? 잘잘잘은 잘 보고 잘 듣고 잘 살아가는 동네 사람들 바로 우리입니다. 저희가 잘잘잘을 설명하기 전에 저희부터 소개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저희가 어떤 사람들인지 짧게 얘기를 할게요. 저는 오늘 전체 진행을 맡은 동네에서 싸부작 뭔가를 하고 있는 신지은입니다. 예. 저는 마을에서 어르신들을 만나고 있는 권성혜입니다. 저는 동네 이웃 어르신들과 매일 만나서 재미있는 이야기로 즐겁게 지내고 있는 박김지현입니다. 왜 내가 안녕하세요. 저는 우연한 기회에 어르신 댁을 방문해서 즐거운 얘기도 듣고 서로 도움을 주고받는 이동에 살고 있는 이순복입니다. 박수를 좀 쳐도 될까요, 우리? 와. 너무 잘하신다. 저희는 저희 안산 상록구 저쪽에 1동, 2동 그 정말 동네예요. 동네에 그 할머니들도 많이 계시고 할아버지들도 많이 계시고 또 저희 같은 사람들도 많이 계시는데 여기 오늘부터 시작해서 한 달에 한 번씩 잘잘잘에 오시는 그 저희 손님들은 그런 할머니 할아버지들이랑 함께 시간을 보내고 그분들의 말벗이 되어주고 친구가 되어주는 분들이라고 설명하고 싶은데 그래도 될까요, 권성희 선생님? 그럼요, 당연하죠. 아. 어르신들을 만나서 그분들이랑 친구해주는 그런 일이 대부분 즐겁게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친구가 된다는 말이 무슨 뜻인지 저 좀 궁금하거든요. 선생님들 예 아니오로 대답하셔도 네. 되는데 나는 어르신들이랑 친구이다 아니다를 권성희 선생님부터 대답해 주세요. 저는 친구 맞습니다. 저도 친구 맞습니다. 저도 친구 맞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친구로 지내지는지 왜 친구인지 편하게 한번 얘기 좀 해주시겠어요? 제가 친구로 생각하는 거는 제가 어르신 눈높이 맞춰서 어르신들이랑 눈을 맞춰서 서로 쳐다보고 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친구라고 생각해요. 위나 아래가 있거나 돌보거나 돌봄을 당하는 게 아니라 같이 눈높이 맞춰서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이다. 그런 의미에서 친구 맞습니다. 같이 눈높이 맞추는 거 안 힘드세요? 저 처음에는 어르신들 그러니까 내가 어르신 될 것 같아서 겁나갖고 별로 안 좋아했는데 놀아보니까 약간 그런 품이 있어요. 아님 말고 약간 어르신들이 그런 멘트나 그런 분위기를 줘요. 뭐 얘기하다가 그래서 어쩌라고 아님 말고 근데 그게 너무 좋더라고요. 살아보니까 긴장하지 않고 저한테는 좀 필요한 일인 것 같아서 그런 의미에서 그분들하고 나하고는 친구면 좋겠다라는 생각하고 사실은 또 그렇게 접하는 게 저한테는 편안하고 좋습니다. 편안한 친구로 지내신다고. 네. 이순복 선생님 어떻게? 저는 네. 친구로 생각하는 이유가 네. 일단 네. 그 어르신들이 말씀하시는 거를 잘 들어드리고 또 공감해드리고 속상한 얘기도 같이 막 같이 제가 당한 것 마냥 하도 내드리고 그렇게 지내는 게 친구가 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많이 하셨을 것 같아요. 네. 지연선, 네. 네. 저는 이렇게 방문해서 만나면 그 어르신들이 하는 이야기를 열심히 듣고 이렇게 추임새로 이렇게
떠닥떠닥 해주고 어. 예, 제일로 많이 들으면서 또 그 이야기에 대한 그랬어요. 뭐 이렇게 몰랐어요. 역시 선배님이셔. 이렇게 죄송합니다. 인생의 선배님이니까 예, 예. 저희한테 이런 얘기 많이 해주시라 그러면서 같이 항상 너무너무 재밌어요. 완전 고수시네. 아니 저 갑자기 무슨 얘기 나눴는지 여쭤보려다가 취임새 얘기 들으니까 너무 재밌어가지고 주로 자기가 본인이 어르신들이랑 얘기할 때 많이 넣는 취임새 한번 얘기해 주실 수 있으실까요, 권상 선생님? 저는 안타까운 소리, 그러니까 지금 생각하면 그러니까 안타까운 마음이 막 깃대는 게 아니라 그 당시 상황을 보면 너무 안타깝고 안쓰러운 상황들을 얘기할 때 어머 저런 어떡해 어머 조금 약간 그런 거 하는 거 같아요. 어머 저런 어쩌나 이승호 선생님 취임새 어떤 거 나오세요? 저는 어르신들 말씀하실 때 맞아요, 맞습니다. 어르신 생각이 맞아요. 막 그냥 항상 공감해주고 동감을 해주는 그런 쪽으로 많이 하면 이제 더 막 기분이 좋아지셔가지고 속에 있는 말 다 풀어 놓으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엄청 얘기 많이 하실 것 같아요. 제가 소문을 들으니까 선생님들이 댁을 방문하면 그 어르신이 양복을 쫙 입고 기다리신다. 맞아요. 그리고 항상 먹을 걸 준비해가지고 맞아요. 준비하신다 해서 굉장히 환영받는 선생님들이라는 걸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근데 일단 우리가 누워 계신 어르신인데도 불구하고 저희 가는 날은 꼭 일찍 일어나서 머리 감고 손질 싹 하고 계셔요. 그래서 오늘은 참 예쁘시네요. 막 그러면서 이제 머리 정갈하게 하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칭찬해드리면 내가 오늘 선생님 들어오니까 까맣지 이러면서 이제 또 애교도 또 이렇게 해요. 저희한테 표현을 애교 섞인 목소리로. 처음에는 무서웠습니다. 엄청 무서웠어요. 어떻게 무서우세요? 이제 이렇게 저희가 오니까 얘네들이 뭐 하러 왔나? 우리 집에 나한테 왜 왔나? 얘네들이 하는 일이 뭔가? 이렇게 궁금해갖고 가만히 보면서 그러면 안산시의 인구가 몇 명인지 그런 것도 말해줄 수 있어? 뭐 이런 식으로 새로운 안산시의 정보를 갖고 왔어? 뭐 인구가 이렇게. 몇 명인지 어떻게 알아요, 저희가? 그런 식으로 무섭게 저희를 이렇게 예를 들어 간을 본달까? 저희한테 이렇게 하시더니 지금은 완전히 마음을 열어놓으시고 오히려 요양보호사 선생님이 오시는데 그분에 대한 좀 마음이 안 들었던 부분을 우리한테 막 하소연을 하시면 우리가 그랬군요 막 이렇게 이제 호응을 해주니까 속에 있는 말을 다 하시고 그리고 이제 먹을 거는 항상 기본으로 준비해 놓으시고 가끔 이렇게 막 선물도 주시고 엄청 기다리시고 시간을 본인이 막 봐요. 어떻게 갈 시간이 되니까 이제 우리가 간다 생각하고 그래서 저희가 일부러 그 어르신은 30분씩 막 20분씩 더 앉아 있다 와요. 얘기하다 보면 그래서 노는 날도 하루 또 봉사했답니다. 아이고야. 저희를 너무 기다리시니까 그래서 그냥 저희도 기분 좋아요. 그렇게 하면 맞아요. 수복 선생님 또 이렇게 비슷한 거 생각나세요? 네. 이제 저는 처음에 잘 알지도 못하는 사람이 방문을 했는데 과연 마음을 열어주실까 사실 걱정을 많이 했어요. 근데 생각보다 금방 마음을 여시고 저희들을 반갑게 맞이해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분들이 참 말벗이 그리웠고 외로우셨던 것 같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정말 제가 이런 도움을 드릴 수 있어서 참 잘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맞아요. 제가 농담으로 저희 노모가 우리 동네 살면 얼마나 좋을까. 맞아. 선생님도 오셔가지고 딸이 하시는 그렇죠. 얘기랑 또 다르잖아요. 그쵸? 빨리 모셔오세요. 저희가 갈게요. 그러니까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아요. 선생님 저 또 할 게 있어요. 왜요? 저기 어르신들이 되게 순수하세요. 저는 정말 아이들만 순수한 줄 알았거든요. 네. 근데 어르신 생각보다 되게 순수하셔가지고 그 모든 속에 있는 게 다 말씀하시니까 같이 많이 웃게 되고 저도 그렇죠. 그리고 나도 모르게 정말 정이 가요. 마음으로 진심으로 정이 가게 되더라고요. 되게 자연스럽게. 자연스럽게 네. 맞아요. 네, 맞아. 자연스럽게 정말. 의식적으로 노력하지 않아도. 네, 그냥 저도 마음 그런 것 문을 같아요. 열게 되고 정이 가고 막 그래요. 아니 얼굴 표정도 그러시고 근데 말씀하실 때 보니까 잘 진짜 관계를 진짜 친구처럼 지내시는 것 같더라고요. 권 선생님
제일 오래된 동네 어르신이랑 제일 만나는 거로 제일 오래된 한번 말씀해 주시면. 저희가 그 금요일 날 110명 교복 입고 저기 일동 공원에 소풍 갔다 왔거든요. 네. 근데 이제 물론 선생님들이랑 다 같이 자원봉사 해주신 분도 많았는데 거기에 이땡이신 어르신이 있어요. 근데 저 만난 지 한 3년 됐거든요. 근데 그분이 처음 만났을 때 우울증이 엄청 심하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아들을 먼저 보낸 그런 분인데 교복 입으라 했더니 난 교복은 절대 안 입을 거야. 그냥 가서 도시락 먹고 구경만 할 거야. 막 그러시는데 그 저희 같이 있는 분 중에 남자 선생님이 한 분 계세요. 그분하고 친한데 아유 어머니 옷 갈아입어야죠. 그래서 옷을 갈아입혔어요. 그랬더니 너무 환하게 웃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교복 입으니까 좋죠 지연 씨 그랬더니 너무 좋다고. 그렇게 마음을 열기까지 모든 분들이랑 같이 이렇게 갈 수 있어서 좋고 그분이 지금도 그렇게 처음에는 아들 얘기를 안 하더니 지금은 우리 아들이 얼마나 잘났었는데 그런 얘기 자연스럽게 할 수 있어서 그런 것들도 시간에 세월이 가면서 그렇게 친분도 쌓이고 마음을 열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는 것 같아서 굉장히 좋아요. 그런 마음을 열 수 있어서. 저 선생님 얘기하는 중간에 그 얘기도 되게 감동적이었고 우울증이라는 게 보통 마음이 아닐 텐데 그리고 그쵸. 아들 얘기를 한다는 것도 쉬운 일이 아닐 텐데 음. 싶은 생각도 들었고 지연 씨라고 호칭을 했어요. 제가 저 그래서 그거 궁금해요. 어르신들한테 설마 씨라고 하시나요? 가서 만나서도? 나도 그렇게 얘기해요. 왜냐하면 네. 사실은 어르신이라 그러면 약간 동떨어져 보이기도 하고 네. 일주일에 한 번씩도 만나는 분들인데 네. 사실 저도 누가 보면 어르신이라고 제가 부르면서도 좀 약간 저도. 민망해요. 제가 뭐 네, 20대도 아니고 30대도 네. 아니고. 그래서 어르신들한테 그랬죠. 네. 이제부터 어르신이라고 안 부르고 제가 씨 붙여도 돼요? 그래서 뭐 지연 씨, 뭐 희자 씨, 뭐 혜영 씨 뭐 이렇게 불러주면 너무 좋아요. 오늘은 이렇게 이쁘게 입었어, 수복 씨. 그러면 환하게 웃으세요. 일주일에 한 번씩 저희 그 사무실에 놀러 오셔갖고 같이 이렇게 스트레칭도 하고 그림 도안도 그리고 이야기도 하거든요. 근데 올 때마다 시라고 불러요, 제가. 근데 선생님 제가 잠깐 말을 이어서 좀 네, 얘기를 해도 얘기해도 될까요? 되죠, 당연히. 권승혜 선생님 말씀하신 것처럼 제가 한 방문을 한 2달 정도 지나서 어르신 한 분이 자기는 어르신이라고 부르는 호칭이 듣기 싫다고 표현을 하시더라고요. 맞아요. 저도 그래요. 그래서 저 순간 정말 당황했어요. 저희들은 이제 존칭으로 건데. 어르신을 네네, 맞아요. 부르는데 그래서 그러면 저기 언니라고 불러드릴까요? 형님이라고 불러드릴까요? 막 이제 그렇게 얘기했는데 막 웃음이 미소가 그 단어만 들어도 당신이 좋지. 젊어지신다는 생각이 드나 봐요. 맞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결론은 그래도 언니라고는 부를 수는 없고 어머니라고 불러드리고 있습니다. 어머니라고. 네. 어르신 호칭이 안 듣기 싫다 하시더라고요. 저도 그 마음 좀. 저는 선생님보다 조금 나이가 더 있으니까 저는 형님이라고 부릅니다. 형님이라고 해달래요. 어르신 싫대요. 네. 그래서 꼭 두 분은 형님 뭐 좋아서 그래 막 이래 좋아해서 형님 아주 좋아하세요. 그러니까 이게 친구가 된다는 네, 게 가까워진 어르신이라고 만큼. 하면 좀 거리감 네 그런 게 본인들도 그렇게 느끼세요. 그래서 네. 대부분은 씨하고 씨 많이 붙이고 네. 저는 그냥 씨 붙인 지 좀 됐어요. 그래서 그냥 씨 누구누구 씨 이렇게. 그거 좋네요, 진짜. 그리고 제가 낭만 소풍 얘기 아까 교복 입고. 네. 거 오셨을 때 자기 사복 입은 모습에서 딱 벗고 교복을 입으니까 10년은 젊어 보여요. 그래갖고 표정들이 막 저는 교복 입은 게 예뻐요. 그래갖고 전체적인 학생처럼 진짜로 10년은 젊어 보이고 예쁘시고 좋아하셨어요. 그래서 그 행사를 참 집행부에서 잘하신 것 같았어요. 박수. 저 잠깐 네. 저희는 낭만소풍 뭔지 아는데 이거 네. 들으시는 분이 낭만소풍 뭔지 모르실까봐 네네. 제가 아주 짧게 한번 얘기해볼게요. 저 이상한 거 있으면 붙여주세요. 네, 그럴게요. 그 낭만소풍은 저희 동네에서
어르신들 나이가 연장자인 분들이 옛날 청춘이 돼가지고 소풍 가듯이 한번 즐겨보자고 해서 이제 교복 입고 다 같이 공원에 모여가지고 사진도 찍고 우리 동창회다 이런 것도 만드시고 하는데 올해는 저희 올해 3년째거든요. 저도 깜짝 놀란 게 올해는 101명이 모였어요. 110명. 110명이 모였고 예. 우리 동네 연장자들 110명 그리고 봉사자들이 40명. 40명이 모였어요. 그래가지고 도시락만 해도 온 그거를 맞아요. 공급하는 것도 정말 힘들었고 그래서 온 동네가 정말 다 같이 저도 조금 이제 보탰습니다. 이러면서 다 같이 힘을 합쳐가지고 만든 소풍이었고 맞아요. 준비하기 전에는 이제 아까 집행부라고 말씀하셨는데 우리 동네 연구소 퍼즐에서 진행하는 사업이거든요. 근데 어디서 지원을 받는 사업도 아니고 동네에서 정말 이렇게 조금씩 뭐 하는 사업인데 제가 옆에서 준비하는 거 보면서 저걸 꼭 해야 되나 저렇게 일이 많은데 그렇죠. 저도 그랬어요. 그랬는데 진짜 대단하셔요. 근데 110명이 다 모여가지고 사진 찍은 거 보니까 정말 감동적이더라고요. 그러니까 개인적으로 교복 입고 사진 찍을 수는 있어요. 사실 개인적으로 필요하면. 그렇죠. 그런데 내가 마을 동창이라는 이름으로 이렇게 10명씩 전체가 사진 찍고 같이 놀 수 있는 기회는 없는 거야 어르신들한테는. 예. 그래서 그게 더 저는 그 부분에서 의미 있다고 생각해요. 개인적으로 필요하면 뭐 교복 입고 그런 경험들이 많잖아요. 근데 그렇지 않고 같이 그 또래들이 다 같이 옷을 입고 움직일 수 있는 거. 네. 그게 진짜 소풍 같은 맞아요. 느낌. 참 좋은 날이었습니다. 네. 그 댄스도 추셨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저 그거 보면서 무슨 생각했냐면 내년에 한 150명 정도 모을 것 같은데 이 일을 어쩌나. 입소문이 났기 때문에 이제는 지금도 건강사랑방에 많이 오고 싶어 하시는 분들이 주변에 계셔요. 근데 그러니까 지팡이 짚고 다니시는 분이 갑자기 벌떡 일어나서 춤을 추셔갖고 지팡이 우리 다 들고 지팡이 들고 들고 우리 춤춰. 엄청 네. 재밌게 놀았어요. 그래서 그날 맞아요. 자, 저희가 네. 할 얘기가 엄청 참 많은데 네. 이제 그래도 어르신들이 무슨 얘기를 했는지가 사실 이 방송에서 주요한 거잖아요. 잘 듣는. 네. 그래서 이제 돌아가면서 이제 편하게 네. 그냥 나는 어르신들이랑 뭐 이런 얘기 했는데 이런 얘기가 제일 기억에 남는다 하는 얘기부터 우선 자 어느 선생님부터 먼저 지원 선생님부터 먼저 하시면 어떨까요? 네. 저희 어르신 성함은 말 안 해도 되죠? 네, 김땡땡님. 김땡땡님. 어려서 시집을 시골로 갔는데 시어머니 집에 텃밭이랑 다 있는데 그 시동생도 있고 시어머니도 있고 남편도 있지만 게을러 갖고 그 텃밭 하나를 가꾸려 그러라 안 해요. 그래서 이 며느리가 시집을 가서 보름 동안 이렇게 이제 보았어요. 시어머니가 하는 행동을 배워야 되면 어떻게 하나. 아무도 일을 안 하는 거예요. 그래갖고 이 시어머니가 안 되겠더래요. 이 며느리가. 그래서 이 어르신이 가서 막 텃밭을 막 일구고 열무 심어서 갔다가 장에 갖다 팔고 돈이 되는 거야. 이분이 나가기만 하면 돈이 되는 거예요. 다 뭐든지. 그래갖고 시어머니 생일날 시어머니 신발도 하나 사다 주고 고무신 생일이라고 그렇게 하면서 이분이 듣기로 쪼롱박 100개면은 부자가 된다라는 그런 옛말을 들었대요. 그래갖고 조롱박 있죠. 이렇게 팔자 모양으로 된 그거를 심어가지고 바가지를 이렇게 타서 말려서 처마 밑에 쫙 90개를 널어놨는데 얼마나 예쁠 거예요. 상상하면 그죠? 그런데 나갔다 오면 2개가 없어지고 또 나갔다 오면 2개가 없어지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날은 가만히 왜 없어지나 했더니 시어머니가 집에 앉아 계시니까 시어머니는 안 돌아다녀. 이 엄마는 바쁘고 들로 밭으로 막 그런 거 해서 시장 갔다 팔고 막 이렇게 바쁘잖아요. 그런데 시어머니 친구분들이 놀러 오는 거예요. 그래갖고 아이고 이 집은 웬 저렇게 예쁜 박이 많아. 그러면 주는 거는 그래요? 그럼 갖고 가. 이렇게 해서 주는 거예요. 그래갖고 나중에는 약올르들이요. 이분은 죽겠다고 100개를 채우려고 지금 열심히 만드는데 자꾸 없어져. 그래서 어머니한테 어머니 쪼롱박 100개면은 부자가 된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열심히 하고 있는데 왜 이렇게 어머니는 다 앉아서 그냥 주세요. 그러니까 아 그래? 그때사 그걸 알고 이제 안 주신대요. 그러면서도 그분이 하는 거는
뭐든지 돈이 돼가지고 어. 서울에 와갖고 또 배추 장사하고 그 제가 썬 기록을 보면 시아버지가 남편이 그렇게 미워요. 맨 술 먹고 냉면 생기면 옆집 여자 주고 어머 씨 뭐야? 그지? 그리고 돈 생겨서 아이고 모아놓으면 저런. 동생 방앗간 차려주고 음. 그러면은 동생들은 잘 살아. 자기는 못 살아. 저런. 맨날 여기다가 전대 차고 배추 장사하고 무장사 해야 돼요. 밥도 굶어가면서. 근데 이분은 돈은 타고났어. 하기만 하면 다 잘 팔아. 아. 배추를 2트럭 갖다 놔도 2트럭 다 팔아. 너무너무 잘하니까 그 건물 주인이 이제 옆에 골목에서 하니까 자기네 가게 안에 들어와서 하라. 그래서 저는 그렇게 보증금 내고 월세 낼 형편이 안 됩니다. 그랬더니 너무 열심히 사는 걸 보고 주인이 이제 인정을 한 거예요. 돈 벌어서 나중에 보증금을 주더라도 그냥 여기 들어와서 더 열심히 하소. 이렇게 해갖고 이제 가게 들어와갖고 막 열심히 돈을 번 거예요. 근데 그렇게 열심히 벌어서 일궈서 애들 5남매를 키우고 그 큰 며느리가 인사를 하러 왔는데 뭐 제가 그랬죠. 저기 반바지 입고 인사하러 와가지고 닭죽 써서 죽 썼다고. 그 며느리가 지금도 친정에 가서 안 와. 그래갖고 안타깝다. 아들 혼자 살아. 네. 충주에. 그래갖고 그 효자예요. 주말마다 이 어머니를 오는데 이 어머니가 작년에는 그렇게 가면 남편 이야기, 시어머니 이야기, 친정 오빠 이야기 막 엄청 얘기를 잘했거든요. 근데 1년 사이에 치매가 살짝 오셨어요. 아이고 저런. 근데 이쁜 치매라고 하죠. 돌아다니고 막 이러는 건 안 하시는데 말이 없어졌어요. 아이고 저 그렇게 말을 예, 말씀하시다가 그렇게 얘기를 잘하셨는데 아이고. 그래서 우리가 가면 항상 주물르면서 두드리면서 작년에 그렇게 얘기 잘했잖아요. 막 이러면서 유도를 하고 시아버지 이렇게 쳐다보면서 보고 싶어요? 그럼 안 보고 싶어. 그 소리만 해. 안 보고 싶어. 너무 미운 거야. 그래갖고 근데 너무 그렇게 얘기도 잘하고 우리 가면 밤 쪄놓고 먹으라고 주고 고구마 쪄놓고 먹으라고 주고 커피 타주고 맨날 이러던 어르신인데 갑자기 그냥 몇 달 안에 면에 이렇게 그냥 치매가 와가지고 좀 요양보 선생님이 오는데 말을 없어져갖고 너무 안타까워요. 그분 뵈면 아주 한없이 순수하고 착하거든. 진짜 순수해요. 그런데 집에도 할 일 다 해놓고 요양보 선생님은 할 게 없어. 근데 맨날 붙잡고 우리 미나토 치자 그래. 아 하트 치는 그분이구나. 그 김 그런데 하토 할 때 계산을 얼마나 잘하는지. 그래서 이게 치매에 도움이 된다는데 저 숫자 저런 것도 진짜 도움이 되겠나? 저는 이래가면서 이렇게 보면서 큰 소리를 하라 그래요. 속으로만 쉬어요. 20, 30, 40 이렇게 큰 소리로. 어르신 큰 소리로 이러면 그때서 20, 30 또 막 이렇게 계산을 하는데 그래서 제발 좀 계산 좀 많이 잘하고 내 운동 좀 해가지고 그 더 이상 진전이 안 되는 그런 예쁜 치매로 그냥 좀 더 계셨으면 좋겠어요. 네. 안타까운 이야기였습니다. 아니 처음에는 저희가 그죠? 너무 재밌게 듣고 들었다가, 막 네. 아까 저희 4명이 동시에 아까 막 화냈었잖아요. 돈 생기면 옆집 여자 냉면 사준다고. 맞아요. 그래요. 시동생도 방앗간 차려주고. 아. 그리고 그 동생네 아이들은 조카인데 그 집은 오면서 꼭 뻥튀기라도 하나 갖다 줘요. 내 집 애들은 빈손으로 와. 과자 하나 안 줘. 왜 그랬을까? 어떻게 그렇게 살아? 저 진짜 옛날 남자들 다 싫어요. 다 미워. 그래갖고 그분이 남편이 노름방에서 화토를 쳐서 쫓아가신 분이에요. 쫓아가서 화토바늘 다 뒤집어 엎은 거예요. 엄마야. 그래갖고 동네 사람들이 막 다 도망가갖고 그 남자를 안 껴주는 의미로 해서 화토를 끊게 되는. 그 일행들이 너 그렇겠네. 하면 네 마누라 또 와서 엎으니까 너 오지 마. 이렇게 된 거야. 이렇게 뽐보기로 잘한 것 같죠? 그러네요. 그렇게 얘기를 잘하셨는데 지금 그러니까요. 그 선생님들도 속상하게. 제가 처음에 그랬어요. 팀장님이 이제 가면 사례 때 오늘 어떠셨어요? 뭐 돌아 하루에 소설 한 권을 읽고 오는 것처럼 맞아. 재밌는 이야기가 이렇게 매일매일 그렇게 하니까 재밌잖아요. 우리는 생전 안 들어본 이야기를 그렇게 들어서 너무 재밌고 안타까웠던 이야기 해주고 격려해주고 막 이렇게
재밌게 지냈는데 그냥 올해는 어떡해. 말씀을 안 하셔. 치매도 그런 치매가 그런 있구나. 치매가 있더라고요. 말을 안 해. 안타깝다. 네. 말을 안 해. 속상하다. 그래서 한번 집 잃어버린 적 있었던 그 어르신. 아유, 안타깝다. 너무 우울하신 거죠. 우울해서 우울- 다운되는 건가? 잘 모르겠네. 글쎄요. 아니 치매 있을 때 말씀 한 마디도 안 하시는 치매 있다고 저도 얘기 다 들었어요. 그래가지고 집에만 계신다고 오히려 안 나가시고. 그렇구나. 한 번 잃어버려서 이제 무서워가지고 또 못 나가시지 이제는 안 나가시더라고요. 자주 찾아뵈. 그러니까. 아유, 속상. 한계가 있어서. 수복 선생님. 예. 저는 네. 그 80대 어르신인데 예전에 젊었을 때 남편분하고 서울 우유 대리점을 크게 하셔가지고 돈을 많이 버셨대요. 근데 이제 아들이 사업한다고 그 돈을 다 아이고. 이제 잃게 됐어요. 잃게 돼서 이제 지금 현재 그 어르신은 기초생활수급자로 지정이 돼가지고 그 정도로. 살고 계신데 어느 날 그런 말씀하시는 거예요. 저기 나라의 도움을 받으니 나라에 미안하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가슴이 아팠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어르신이 젊었을 때 돈 잘 버실 때 내신 세금을 지금 돌려받는 것이니 전혀 부담을 갖거나 미안해하지 않으셔도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이제 위로를 드렸지만 정말 마음이 아팠습니다. 그날 저녁에 제가 조금 잠을 설치 마음이 아파가지고 그렇게 순수하신 분들이시거든요. 그래서 기억에 제일 남아요. 그 어르신이. 네. 아니, 선생님 진짜 이렇게 얘기 듣다 보면 네. 되게 속상하고 슬프고. 네, 맞아요. 예, 밤에 잠 못 드셨다는 게 뭔 말인지 조금 알 것 같아요. 네. 제가. 마음이 아팠어요. 그러니까. 선생님은 엄청 얘기 많이 들으셨는데 조금 약간 짓궂은 얘기 짓궂은 얘기는 네, 아니고 해주셔도 돼요. 비가 오는 날 그 우리 저기 희순 씨라고 문희순 씨라고 있는데 희순 씨가 오더니 빈대떡 총각인가 그걸 막 노래를 부르시더니 제대로 좀 해봐요. 그랬더니 제가 그랬더니 가사 다 잊어버렸지.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늙으면 그래서 제가 늙으면 가사도 잊어버리죠. 그랬더니 그럼 늙으면 자꾸 잊어버려야 돼. 다 기억하고 있다가 미워하고 그러면 안 되는 거야. 그랬더니 옆에 있는 어르신이 그래 맞아. 듣는 것도 슬쩍 못 들어야 돼. 그거 다 듣고 그냥 참견하고 그러면 얼마나 꼴보기 싫겠어. 늙으면 듣는 것도 들하고 그렇게 얘기하는데 그때 참 충격이었어요. 저는 이렇게 듣고 잊어버리는 거에 대해서 우리는 두려워하잖아요. 근데 나이 볼 거면 더러더러는 잊기도 하고 더러더러는 못 들어서 못 들은 척도 해주고 그래야 둥글둥글 살아가는데 훨씬 아까도 얘기했듯이 그러면 어때요? 그래서 뭐 큰일 나겠어 이런 마음이 들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날 되게 좋은 저한테 그런 깨침이 있었습니다. 근데 잊고 살 수 있는 얘기가 있고 잊고 못 사는 얘기가 있는데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그렇게 부자로 살다가 아들이 이제 힘들게 했던 거는 부자로 살았던 거는 기억하는 게 좋고 아들 때문에 속상했던 순간은 까먹으면 좋겠는데 선생님도 마찬가지로 돈 많이 벌던 거는 아까 그 조롱박 했던 거는 기억하면 좋고 그다음에 그 남편이 그 못된 거는 기억 안 했으면 좋겠는데 참 그렇게 안 되지 않아요? 맞아요. 네. 그 얘기하니까 그 남편하고 사이가 너무 좋았는데 남편이 돌아가셨다고 그래요. 절 딱 만났을 때 돌아가신 지 얼마 안 됐는데 매일 온대요. 보고 싶어서. 그더니 치매가 거의 뭐 1년 이내에 급속도로 오시더니 지금 연락이 안 돼요. 저기 자제분들이 모셔갔어. 넘어져서 다리를 다쳤는데 그냥 바로 요양병원에 넣으시고 전화기를 끊으셨더라고. 그래갖고 주변에 친하게 지내는 분들이 많으셨거든요. 근데 굉장히 안타까운데 저렇게 전화기에도 남편이 저렇게 보고 싶어서 치매가 오는구나 생각 80 중반 그런 생각이 들기는 했었어요. 그때도. 그런 것들이 보면 너무 안타깝긴 해요. 그 배우자의 이름의 슬픔이 엄청 큰 충격인가 봐요. 저희도 그런 사람 봤거든요. 실명이 돼버렸어요. 남편을 잃고 그 충격이 엄청 크다는 소리. 그래서 들었어요.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보다 그 과거에 대한 그런 잊어버리는 거 그런 것도 큰 상실이 되겠구나 싶은 생각이 들긴 하더라고요. 저는 작년에
이제 저희가 그 어르신들 얘기를 가지고 책을 만들었었잖아요. 네네. 제일 사실은 기억에 남았던 이야기가 딸내미가 수박 아파가지고 수박 얘기. 네. 그런데 그 어르신이 수박 얘기 잠깐 이제 권 선생님이 소개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그 말씀을 하셨던 어르신이 올 1월 달에 맞아요. 돌아가셨어요. 근데 이게 동네 어른들이니까 정말 저희가 저는 얼굴을 못 뵀지만 그 이야기를 했던 어떤 그 주인공이 하늘나라 가시는 거잖아요. 그러면서 저는 그래도 우리가 그렇게 책으로 만들어 놓기 너무 잘했다. 그 얘기 잠깐 소개해 주시면. 약간 더울 때였던 것 같아요. 수박이 나오니까 그렇죠. 저희가 그 간식으로 수박을 먹고 있는데 어르신이 뭐 필요하다고 도움이 필요해서 저희가 전에 어르신들 도움 필요하시면 연결해 주는 일들을 하니까 오셨어요. 근데 수박을 먹고 있으니까 어르신 수박 드세요 그랬더니 아 괜찮대. 그래서 사양하는 줄 알고 아이 그냥 드시라니까요. 그리고 한참 얘기했는데도 이제 필요한 얘기를 했는데도 안 드셔서 드시라 그랬더니 그러는 거야. 애가 초등학교 2학년 정도 됐을 때 병원에 입원했다 퇴원했는데 엄마 나 수박이 먹고 싶어 그랬는데 그 수박을 살라 그랬더니 시어머니가 옆에서 얘 앞 퇴원하는 애를 무슨 생거를 주니 어른 마음에 생거였잖아. 그리고 너무 식구들도 많고 그러니까 내가 피곤한 거야. 이분이 피곤하고 그러니까 시장에 갔다가 수박 사온 걸 잊은 거야. 잊고 왔는데 저녁에 왔더니 얘가 엄마 수박은 그래서 아 내일 사줄게. 그리고 잠들었는데 그날 밤에 애가 하늘에 가버린 거야. 그래서 그 어르신 생각은 그런 거지. 얘가 열이 너무 많으니까 갈증이 계속 나서 수박이 먹고 싶었었던 건데 그 자기가 너무 힘들어서 잊어버린 것도 있고 시어머니가 옆에서 뭘 생걸 주냐고 그렇게 하니까 못 줬고 그런 것이 한이 돼서 자기가 평생 수박을 못 먹는다고. 그런데 그분 돌아가신 거 아는 것도 제가 그 번호를 적어놨다가 그분이 허리가 너무 아파서 요양보호사가 필요할 것 같다 그래서 그 번호를 적어놓은 거였어요. 그래서 저희가 그 요양보호사 하시는 분 그 센터장한테 연락을 한번 해보라고 그분이 작년에 그렇게 됐으니까 올해쯤에는 어쩌면 필요하실지도 모르고 전화를 드렸는데 없는 번호로 계속 뜨는 거예요. 제가 먼저 해봤더니 그래서 주민센터에 알아보니까 올 1월인가 2월에 돌아가셨다고 그 얘기를 듣고 마음이 되게 좀 표현하기가 좀 이상한데 아픈 것도 아니고 안타까운 것도 아니고 약간 예 맞아요. 좀 약간 멍해지고 며칠 동안 계속 그분 얼굴이 생각이 나요. 몇 번 왔던 분이니까 저희한테 그랬던 안타까운 일이 있었어요. 제가 그 소식을 듣고 우리가 하는 일이 어떤 거다라는 생각을 좀 한 것 같아요. 저희 잠깐 좀 쉴까요? 우리 행복에 관한 노래 한번 들어볼까요? 이문세 나는 행복한 사람 듣고 싶어요. 그대 사랑하는 난 행복한 사람 잊혀질 때 잊혀진대도 그대 사랑 받는 난 행복한 사람 떠나갈 땐 떠나간대도 어두운 창가에 앉아 창밖을 보다가 그대를 생각해보면 나는 정말 행복한 사람 이 세상에 그 누가 부러울까요 나는 지금 행복하니까
세상에 그 누가 부러울까요? 나는 지금 행복하니까. 이 세상에 그 누가 부러울까요? 나는 지금 행복하니까. 이제 행복이라는 노래 듣고 있다가 저 잠깐 무슨 생각했냐면 우리 선생님들이 그 요즘에 20대 30대들을 좀 모아놓고 얘들아 행복은 행복은 이런 거란다 얘기 나누고 응. 라떼 소리 들어요. 라떼 말고 지금 이렇게 이야기 듣는 게 행복이구나 하는 거를 한 말씀 해주시면 제가 어떻게 일을 좀 만들어 볼게요. 내년에는 좀 방식을 좀 생각을 좀 해봐야겠고. 자, 그러면 우리 사실 그 어르신들한테 들은 얘기 하자면 엄청 한도 끝도 없지만 밤새워야 돼요. 밤새워야 하지만 예. 그래도 조금 이제 그 중에서 몇 가지 얘기만 한번 들어보는데요. 어떻게 권성희 선생님 또 생각나시는 얘기 있으시면? 제가 생각나는 거는 우리는 그렇게 7, 80된 사람들이 춤추는 걸 그러니까 그냥 어깨 춤추는 걸 좋아하지만 정말 이렇게 손잡고 추는 걸 좋아했을 것 같지가 않잖아요. 그런데 자기는 노래를 되게 좋아했대. 그래서 부뚜막에 그 부직갱이로 장작하다가도 이렇게 두들겨서 막 박자 맞췄는데 그 춤추러 다녔다가 엄마한테 무지하게 혼났는데 커서도 춤추러 다녀서 남편한테 쫓겨다녔다고 얘기를 들었는데 어떻게 전화는 저는 별로 그렇게 재밌게 못 잤는데 그 어르신은 너무 아무렇지도 않게 자기 춤추러 다니다가 남편한테 쫓겨날 뻔했다면서 자기 이렇게 손잡고 춤추는 거 너무 좋다 그러면서 엉덩이를 실룩실룩 하는데 너무 귀여우신 거야. 그래서 그 얘기가 생각나고 또 한 번은 그 결혼을 딱 했는데 시어머니가 없고 시아버지가 사람이 좋은데 화투도 안 하고 뭐 술도 안 드시고 담배도 안 하는데 화투만 하시는 거야. 화투를 안 하는 게. 그래서 시아버지가 화투를 해갖고 돈을 좀 많이 잃은 거지. 그래서 남편이 엄청 싫어하는데 계속 화투방을 다니시더래. 그래서 그 화투방에 가서 아버지가 이러면 우리 남편한테 아버지랑 난 다 쫓겨나. 그럼 우리 쪽박 차야 돼. 제발 좀 하지 마. 그랬더니 그 뒤부터 화투를 안 하셨대요. 그렇게 지혜롭게 얘기해 주셔서 시아버지랑 엄청 알콩달콩 사는 얘기를 많이 들어요. 그분한테. 그러시군요. 그런 얘기 재밌었습니다. 그 춤바람 난 얘기들이 상당히 많아요. 아, 생각보다. 저는 제가 안 좋아하니까 없는 줄 알았더니. 근데 약간 저의 이제 개인적인 얘기를 하자면 저도 몸 움직이는 거 잘 못하거든요. 네. 근데 낭만소풍 때 이제 선생님들이 어떻게 춤을 추냐면 이렇게 추는 게 아니라 상상하셔야 되겠다. 이렇게 손잡고 진짜 춤을 추시는 사진을 보고 돌리기 하는 거 보고 갑자기 저도 그렇게 추고 싶다는 생각이 조금 나는 거예요. 저렇게 춤을 추는 건 어떤 느낌일까? 그리고 얘기 들으면서 갑자기 생각났는데 이수봉 선생님이 나팔바지 17인치 얘기를 하셨잖아요. 네, 나팔바지 맞아요. 17인치인데 저는 허리가 17인치라는 얘기야. 기장이 17이라는 얘기 잘 몰랐는데 네, 말씀해 주셨잖아요. 그거 네. 잠깐 나팔바지 얘기 좀 네네네. 해주세요. 네. 그러니까 이제 저희가 이제 어르신 방문하면 마음숲 카드 이걸 뽑아서 이제 하는 게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인생에서 제일 후회되는 거를 그 질문이 나와서 어르신께 여쭤봤더니 자기가 학창 시절에 공부를 열심히 안 해서 이제 그게 후회된다 얘기하셨어요. 그래서 학창 시절을 어떻게 보내셨냐 그랬더니 이제 많이 자기가 뭐 옛날 요즘 그 영화처럼 뭐 깻잎 머리에 친정 뱉어본 사람 마냥 그렇게 노셨대요. 그래서 왜 그렇게 공부 안 하시고 노셨어요? 그랬더니 아버님이 운수 사업을 하셔서 되게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으셨대요. 있었는데 아버님이 그분이 큰 딸이었는데 자기보다 6살 위인 여자분하고 바람이 나서 이제 어머니는 그 스트레스를 이제 오롯이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디 풀 데가 없으니까
그 딸한테 많이 풀었나 봐요. 그래서 그때는 너무 어머니가 믿고 싫더래요. 왜 자식들한테 이러나 싶어가지고. 그래서 그 이제 반항심으로 공부를 안 하고 이제 그렇게 놀러를 다녔는데 그때는 그 나팔바지가 유행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부자니까 양장점 가서 나팔바지를 맞춰 입고 폭도 17인치 반이나 되는 그 제가 너무 놀래가지고 다시 확인했어요. 센치예요, 인치예요. 그랬더니 10인치라고 얘기하시더라고요. 그걸 맞춰 입고 그 흑석동에 가설극장을 뭐 엄청 드나들면서 남자들을 하고 패싸움돼서 죽도록 죽도록 맞은 적도 있다고 하시더라고요. 근데 너무 즐겁게 얘기하시는 거 이거 사실은 되게 힘든 기억인데 즐겁게 얘기하시더라고요. 근데 이제 어느 날 할머니가 멋이야 그 이름을 부르면서 우리 하트 치자 이래서 이제 갔더니 그 17인치 반 되는 나팔바지를 잘라가지고 하트판을 만들어 놓고 하트 치자 그러시더래요. 그래서 뭐 어머 어떻게 하셨어요? 그러니까 다시 가서 양복점 가서 양장점 가서 다시 그 나팔바지를 맞춰서 입었다. 좀 놀았다. 얘기하시더라고요. 눈에 선하고 그림 그리고 싶잖아. 그렇죠. 17인치면 17인치 반. 17인치 반이면 두 개 합치면 어떤 남자들 허리만한 거잖아. 허리보다 크지. 허리보다 큰 걸 막 다니셨다는 거 생각하니까. 네, 그래서 그때 좀 그 이제 부모님이 이제 교육대로 가기를 원하셨대요. 근데 이제 공부를 안 했기 때문에 지금 자기가 사는 것이 좀 공부를 열심히 했으면 좀 낫지 않았을까 이런 후회가 좀 남는다. 그렇지. 결론은 이제 그런 말씀이셨어요. 제가 작년에 어떤 분이 했던 말 중에 대학 간 사람이나 대학 안 간 사람이나 인생이 다 똑같다라고 어떤 분이 그러셨대요. 또 저희 내 차 계속 재밌는 얘기 좀 해주시면. 또 한 분 얘긴데요. 이제 저희가 색칠 공부를 어르신들 이렇게 인지 도와드리기 위해서 인지 활동을 하거든요. 근데 딱 이 그림을 보니까 요 이빨이 되게 도드라져서 이게 뭔가 봤더니 처음에는 제가 그게 토끼인 줄 알았어요. 그래서 토끼인가 했더니 자세히 보니까 생쥐더라고요. 네. 생쥐 이제 이빨을 좀 도드라지게 해서 이제 그걸 계속 그리면서 이제 얘기를 하신 거예요. 하시면서 뭐 옛날에는 생쥐도 구워 먹었어. 뭐 이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놀래기도 했지만 아니 그 생쥐 먹을 게 있었을까요? 이제 이렇게도 질문을 했어요. 참새도 이제 그러니까 참새도 구워 먹었다고 또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전에 포장마차에 참새구이 이런 거 팔기도 했었잖아요. 그래서 맞아요. 참새도 구워 먹긴 했었죠. 이제 이런 얘기를 하면서 그릇을 잘 깨면 참새 고기를 먹었나 왜 그릇을 잘 깨나 이렇게 말을 한대요. 그래서 그게 무슨 뜻이냐 어떻게 연관이 돼요? 그랬더니 참새가 먹이를 물고 이렇게 뭐 전부 주변에 이렇게 앉았으면 짹하면 그 먹이를 떨어뜨린대요. 그래서 뭐 이렇게 그들 이렇게 떨어뜨리면 깨지 그거와 같다는 뜻으로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진짜 이것도 일리가 좀 있나 뭐 재밌는 그런 소리 들은 적 있어요. 답변을 해주셔가지고 웃었어요. 그러니까 어쩜 속담 공부가 다른 게 아닌 것 같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속담이 생기나 봐요. 요즘 애들 알까 싶어요. 모르죠. 참새 못 보니까 그쵸. 어린이들한테도 얘기해줘야 돼. 야, 지연 쌤 또 재밌는 얘기 있으시면. 저는 어저께 들은 이야기인데요. 예전에는 우리가 초등학교 이렇게 중고등학교 이렇게 졸업할 때쯤에는 장래 희망이 뭐냐고 이렇게 쓰고 조사하는 게 있었죠. 네. 그래갖고 이 어르신도 장래 희망을 쓰라는 시간이 있었대요. 근데 자기 담임 선생님이 체육 선생님인데 엄청 무서운 선생님인데 이제 이 어르신은 8남매인데 그 아버지가 이렇게 사업을 크게 하셔가지고 8남매의 그 육성회장이라 그러죠. 최근에는 그 회장을 8년 다 할 정도로 8남매 졸업할 동안. 근데 예전에는 그 회장하면은 학교에 막 돈을 많이 낸대요. 그러니까 있으면 돈이 있어가지고 그래서 아빠가 사장님 하는 걸 보고 이 여사님도 어르신도 장래희망란에다가 사장 써놓고 가로 열고 여자 자기 여자니까 이렇게 여자를 써서 사장 이렇게 썼대요. 멋지다. 반에서 딱 2명이 쓴 거예요. 의외로. 그랬는데 이제 자기는 조그만한 사장은 해봤지만 자기 그 친구는
우리나라의 유명한 방직 공장 사장님을 할 정도로 유명한 부산의 세계 최고 가는 그런 사장님이 되어 있대요. 그런데 이분은 그런데 그걸 쓴 것이 무엇이 잘못됐는지 갑자기 선생님이 너 교무실로 와! 막 이랬대요. 그래서 아니 막 얘가 이 사람은 공부들 잘하고 착하니까 이렇게 주변에서 친구들이 볼 때도 얘가 뭘 잘못해서 교무실로 불려갈 애가 아닌데 그거 쓴 것밖에 없는데 왜 불려가나 막 관심이 많은 거야. 그래서 사무실로 이제 간 거예요. 근데 그 선생님도 저는 지금 참 의심스러울 정도인데 갔더니 몇몇 선생님이 계시지만 또 이제 몇몇 선생님이 안 계신데 교무실로 들어갔대요. 그래서 가서 무슨 죄 지은 사람처럼 고개를 쭉 숙이고 담임 선생님 옆에 쓴 거예요. 고개를 툭 숙이고 선생님 저 왔어요. 그러고 선 엄마 네가 무슨 사장이야? 선생님이 그런 거예요. 네가 무슨 사장이 된다고? 어머 그게 참 이상하죠? 그러니까 저쪽에서 여자 선생님이 그때만 해도 남자는 우상이지만 여자는 학교도 잘 안 다니는 시절이고 이분이 88세니까 학교도 잘 안 다니는 세상인데 무슨 여자가 사회에 나와서 사업하고 사장님을 하냐 이제 이런 뜻에서 생각을 했을까는 하지만 그 선생님도 조금 저 생각엔 그랬어요. 그런데 이제 옆에 있는 여자 선생님이 아니 뭐 열심히 해서 앞으로 20년 뒤인데 사장하면 어떠냐? 사장님 할 수도 있지. 그걸 왜 그렇게 말씀을 그렇게 하시냐고 학생한테 그러면서 그 여자 선생님이 한마디 하니까 이 선생님이 그때서 그럴 수도 있나? 또 이러시더래요. 좀 이상하네. 그쵸? 나빴어요. 나빴어요. 그래가지고 나빴어요 정말. 네, 그래가지고 자기가 그냥 이제 가라 그래서 오니까 이제 막 친구들이 왜 그래 막 이제 우리 하잖아요. 궁금하지. 여사장이라고 썼다고 혼났어? 그렇게 했는데 이제 그 친구는 큰 회사 사장이 되고 자기는 이제 고등학교 이게 사업을 했는데 너무 앞서가는 사업을 했더라고요. 이 회화를 듣는 이 헤드셋 사업을 한 거예요. 이 여사님. 그분이 침대에 지금 누워 계신 어르신이에요. 와상에 계신 분. 네네네. 그분이신데 이제 그래갖고 이제 학교에 가서 교장 선생님하고 상담을 해서 이런 장점 설명을 하고 이거를 구입하면 학생들한테 어떤 뭐 이런 이점을 장점을 막 이렇게 해서 섭외를 하러 다녀서 사업을 따야만 되는 일이었더라고요. 그런데 반월공단에 그래서 안산에 오게 됐다. 반월공단에 오는 바람에 그런 식으로 어저께 그 이야기를 쫙 또 어저께 풀어놓으셨어요. 그리고 또 이제 한 가지 더 해도 돼요. 근데 이 얘기는 저는 정말 몰랐던 이야기를 어르신한테 들은 이야기예요. 그래서 제가 많이 알려줘야 되겠다 해서 우리 장례 문화 중에 해양장이라는 해양장 바다에다가 네. 모르셨죠? 몰랐어요. 저도 몰랐어요. 수목장은 들어봐도. 그렇죠. 수목장이나 이런 산에 그냥 이렇게 하는 장 그런 뭐 묘 이렇게 한대거나 이런 거는 들었는데 해양장은 저도 처음 들어봤어요. 근데 그 어르신 남편이 해양장을 한 거예요. 인천에. 그래서 저는 엊그저께 그걸 보다 보니까 강주은이 탤런트 있죠. 최민수 와이프. 그 아버지가 앞으로 한국에 와서 묻힐 거를 장례 문화가 한국에 얼마나 발전했나 하면서 볼 때 해양장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공항 갈 때 이제는 좀 숙연하다 이거야. 그 바다에 떠 있는 부표가 우리는 그냥 저게 뭔가 모르고 다니잖아요. 그거예요? 그게 그거더라고요. 진짜요? 옛날에 그러면 허가 받는 거예요? 그렇죠. 그거는 다 허가 받아서 하는 사업이고 또 예전에 사람들이 이렇게 분말 시체를 이렇게 해갖고 바다에 날리잖아요. 그게 엄청난 공예 뭐 이런 식으로 해서 그거는 불법이다 해가지고 만든 게 이 해양장이더라고요. 그래서 그 해양장에 신고를 하면 이제 순서대로 부표를 정해줘요. 1번에 당신은 1번, 당신은 2번 뭐 이런 식으로 그러면 그날 공동으로 이제 같이 하는 거예요. 그렇게 갖고 다 모여가지고 배 타고 가서 배 안에서 엄숙하게 장례 기도식은 기독교는 기독교식으로 예배를 보고 불교는 불교식으로 예배를 보고 뭐 이런 식으로 해서 기도를 한 다음에 이제 이렇게 부표 있는 데까지
작은 배를 타고 가족이 10명이 왔으면 10명을 모시고 그 뷔페 앞으로 간대요. 그러면 그 배에 이렇게 호수 뭐 연통 같은 통이 이렇게 있어요. 그러면 그 뷔페에 연결이 돼서 그 분말을 이렇게 이제 가족끼리 마음에 기도를 하면서 거기다 넣는데요. 그게 해양장이에요. 그래서 자기 제사 때 이럴 때 신고하고 가면 배가 가족들을 이렇게 해서 하는데 항상 배가 항상 뜰 수는 없으니까 이제 그렇게 모아서 추석 때 뭐 설 때 뭐 현충일 뭐 이럴 때도 이렇게 모아서 배를 타고 1번 부표는 1번 배 타고 뭐 이런 식으로 해서 공동으로 같이 가서 전체적으로 사회 보는 분이 계셔갖고 마이크로 이렇게 기도하고 이렇게 추모 예배 보고 뭐 이런 식으로 하는 그 해양장을 이야기를 해가지고 작년에 저 처음 들었어요. 그래가지고 너무 이거는 새로운 정보다. 그래갖고 제가 이제 동창회 가가지고 한 35명 모이는데 한 사람도 몰라요. 우리 친구들도. 저희도 지금 다 처음 알았어요. 아, 그랬어요. 그래서 이건 새로운 정보다 해서 알려야 되겠다 해서 제가 해양장이 우리나라에도 있다라는 거. 바다에 함부로 뿌리지 않고 이거는 법적으로 다 이렇게 인정받은 그런 사업이 있더라고요. 근데 전 좀 궁금한 게 네. 그렇게 바다에서 장례를 치르고 싶은 그 어르신의 마음은 어떤 마음일까요? 아, 그 유족. 아니 본인. 본인. 아, 본인. 그거는 그냥 돌아가신 분은 말이 없다고. 그렇죠. 항상 그렇죠. 유족들이 결정하는 거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저는. 그렇잖아요. 이제 산소가 없으면 선산이 있으면 산으로 가겠고 또 납골 땅을 사놨으면 납골 땅으로 갈 것이고. 근데 그렇게 준비가 안 해서 나는 또 본인이 또 혹시 생전에 그런 말씀을 했었는지도 그 얘기는 제가 못 들었습니다. 궁금하기도 하고. 다음에 가서 꼭 다음에 꼭 물어봐요. 다시 물어볼게요. 궁금했어요, 갑자기. 아, 네네. 그래서 선생님도 막 얘기하고 싶은 생각나. 거 있으시죠? 저요? 네. 저는 웃기는 얘기는 아니고 그냥 한 가지 해도 될까요? 이 일을 하면서 이 방문을 하면서 좀 보람된 일은 한 어르신이 한글을 못 배우셨대요. 강원도 분이신데 근데 당신 이름 석자하고 1, 2, 3, 4, 10까지만 딱 외워가지고 이제 그것만 쓰시는 거예요. 그래서 조심스럽게 한글을 좀 가르쳐 줄 수 있냐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 말 듣고 어떻게 가만히 있을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그렇죠. 문방구를 이제 찾았는데 요즘 문방구가 많이 안 보여요. 없어요. 그래서 뭐 자꾸 찾아서 칸칸이 노트 정말 오랜만에 칸칸이 노트를 사고 다이소 가서 거기 한글 첫걸음 기억 니은 딕을 나오는 네. 벽에다 붙이는 거 붙이는 사가지고 거. 갔어요. 그래서 붙여드렸는데 너무 열심히 배우세요. 열심히 배우시고 그렇지. 잠이 안 오고 이제 이러실 때는 이제 그 연습을 또 하신대요. 그래서 제가 사진도 많이 찍어놨거든요. 너무 필체도 반듯반듯하게 잘하시니까 이제 그렇게 연습 자랑하시면 이제 그렇게 했는데 그분이 지금 배우고 계세요. 지금 현재 진행인데 이제 한 번은 제가 이제 이 일을 방문을 하는데 사실 우리 애들이나 가족들이 엄마도 이제 건강 관리 신경 쓸 나이인데 왜 엄마 그 일을 하냐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좀 못마땅해 했었어요. 가족들이 다. 근데 이제 어느 날 내가 오늘 우리 어르신 한글을 못 배우셨대서 한글을 가르쳐주고 왔다 얘기했어요. 했더니 우리 딸이 이제 고등학교에 근무를 하고 있는데 너무 엄마 좋은 일 하고 다닌다고 너무 막 응원을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사람한테 이렇게 응원을 받는 것보다 자식한테 받으니까 자식이 우쭈쭈 해주니까 내가 너무 기분이 좋고 정말 이 일을 하기 잘했다. 애들한테도 좋은 영향을 가는구나 이런 생각을 해서 그게 제일 기분이 좋았어요. 그래요. 진짜 멋지게 저 맨날 말했는데 진짜 중요한 일 하신다고. 네. 이게 그 색칠을 많이 어르신들은 뇌졸중 이런 거 예방이나 뭐 소근육 사용하라고 우리가 그 재미도 있으라고 색칠을 많이 했는데 맨 처음에 할 때는 너무 진하게 밀어요. 그래갖고 색깔도 너무 탁하고 이게 이 색깔이 이게 맞나 싶을 정도인데 요즘은 선생님들이 그걸 찍어서 막 서로 공유해요. 네. 우리 어르신 얼마나 예쁘게 색칠지 맞아요. 않는데 네. 그 파스텔 톤으로 너무 예쁘게 네, 칠하는 거. 맞아요. 그것도 어쩜 그렇게 네. 실력이 느는지 네, 색깔이 맞아요. 너무 많아요.
저는 갑자기 얘기하다가 약간 어르신들이 자기 얘기하는 게 그래도 조심스러운 분들 이야기가 생각이 났어요. 제가 동물 그림을 이렇게 동물 사진을 쭉 놓고 나서 내가 어떤 동물인지 이렇게 얘기하는 그런 시간이었는데 자기는 강아지래요. 예쁜 강아지래요. 그래서 막 식구들이 너무 예뻐하고 남편이 너무 예뻐하는데 그래서 어떻게 예뻐요? 우리는 되게 부럽잖아요, 사실. 그래서 어떻게 예뻐요? 막 얘기를 하는데 너무 예뻐서 못 나가게 해요, 이런다요. 그래서 어머. 예쁘면 못 나가나요? 막 이랬어요. 그랬더니 이분이 의처증 있던 거야, 남편이. 근데 그 얘기를 하고 났는데 이분이 백기에도 굉장히 많이 배우시고 남편이 고급 공무원이셨다고 그러더라고. 그 당시에 딱 하고 나더니 그 다음부터 안 나가시는 거야. 그 얘기를 한 것이 자기 스스로 너무 싫었던 거지. 그래서 그 뒤로 한 번도 못 봤어요, 제가 그분을. 그래서 너무 좀 안타깝다는 생각이 들어서 어르신들한테는 그렇게 아직도 너무 상처가 돼서 얘기하기 힘든 것들이 아직도 많구나. 그분도 70대 중반 정도 된 것 같거든요. 근데 안 나오시더라고요. 그런 슬픈 이야기도 있었답니다. 그쵸. 편하게 사신 분 한 분도 없는 것 같아요. 그죠. 그러게요. 그런 건 없는 것 같아요. 그렇죠. 정말 그런 바람, 사람 노름, 술. 의처증. 저희 어르신 한 분도 이렇게 우리가 이렇게 가족 이름 써보기 뭐 이런 게 한 번 있었거든요. 남편 이름 쓰기 안 써요. 남편 그래. 이름을 안 써요. 그래서 가족 밑에 딸 이름, 아들 이름 다 쓰는데 남편 이름을 안 써요. 그래서 어머 형님 이제 왜 이렇게 남편 이름을 저기서 쳐다봐 빨리 써 이제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안 쓴대요. 지금까지 공란으로 있는데요. 제가 그랬어요. 이 다음에 따님이 자주 좀 있으면 어버이날 오시는데 따님이 와서 엄마 왜 아빠 이름 안 썼어? 이러면은 뭐라고 할 건데요. 형님 빨리 써 그랬더니 안 쓴대. 지금까지 변하는데 너무 남편이 술 먹고 일을 안 도와주고 그 고추 따러 갔는데 고추 자루 하나 갖다 놓고 자기는 내려가서 또 갖고 올게 하더니 술 먹고 안 오는 거예요. 아유 세상에. 그래갖고 고추를 한 자루 이제 자기가 두 자루를 땄는데 그거를 지고 내려온다고 지다가 넘어진 거야. 그러면서 아이고, 이 저런. 복숭아뼈를 다친 거예요. 그때 지금까지 아파요. 그 복숭아 뼈가. 그러니 남편이 이쁘겠어요? 그러니까. 이름 석자도 싫대요, 진짜. 그러면서 자기 처녀 때 군대 그 강원도 여기가 집이니까 강원도 군부대가 많잖아요. 그래갖고 군인이 이렇게 외출 나왔다가 이 처녀 형님을 본 거야. 나랑 울산에 가서 살자고. 살자. 근데 자기는 강원도에만 있어봤기 때문에 울산이 어딘지도 모르고 무서워. 멀리 가는 게. 그렇지만 어떻게 중미해서 충주로 와서 사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그때 울산 가서 살았으면 세상이 달라졌을 지금보다 텐데. 나 여기 상처도 없고 지금보다 잘 살았을까 이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아유. 그래도 딸 아들이 효자잖아요. 그래도 효자 자식은 주고 가셨네요. 이제 이렇게 위로하면서 자꾸 이제 칭찬만 해드리는데 이렇게 아프면 막 죽고 싶다고 막 이런 소리를 하셔요. 그래서 내가 이 좋은 세상 남들은 이것도 못 누리는데 그런 아들 다 이렇게 딸 재산 해줘갖고 저기는 수급자야. 그렇게 열심히 돈 벌어갖고 지금 그런데도 밥 먹고 다니시면서 동네 산에 운동하면서 이렇게 잘 어울리고 지내시고 굉장히 현명하셔요. 그런데 그냥 남편만 그렇게 그냥 너무너무 싫어하는 그런 일화도 있었습니다. 네. 용서 안 할 수 있는 권리도 있어요. 그럼. 용서 안 해. 그거는 그냥 용서 안 해. 선생님들 이 이야기 오늘 안 하고 가면 너무 아깝다 하는 이야기 있으세요? 막 머릿속에서 몽글몽글 생각이 나. 아, 저희가 그 이제 항상 한 달에 한 번씩 만날 건데 제가 공식 질문이 있어요. 한 달에 한 번씩. 나는 이렇게 늙고 싶다라고 하면 좀 그런가? 나는 이렇게 살고 싶다. 미래. 예, 앞으로 이렇게 살고 미래를. 싶다. 그거를 제가 왜 이 질문을 드리냐면 제가 선생님들을 보면서 저의 10년, 15년, 20년 뒤를 막 상상하잖아요. 네.
나 그러면서 선생님들 보면서 아 나도 한 20-30년 있다가도 저렇게 잘 웃는 사람이 돼야지. 막 그런 생각하고 그러거든요. 그것처럼 선생님들도 어르신들 보면 속으로 저건 아닌 것 같아요. 그런 어르신도 있고 이상한 어르신도 있거든요. 못된 어르신도 있고. 아 저렇게 살았으면 좋겠다고 뭐 그런 느낌도 받으시고 여러 생각이 들 것 같아요. 물론 우리가 생각하는 대로 우리 모습이 그렇게 되지는 않겠지만 또 마음 먹은 대로 맞아요. 되기도 하잖아요. 그거 한번 편하게 좀 얘기해 주시면. 또 우리 좀 생각을 좀 해볼까요? 저는 선생님들 보면서 제 얘기 들으시면서 한번 떠올려보세요. 저는 네. 선생님들 보면서 제일 많이 생각하는 게 아, 좀 이렇게 웃는 사람이 돼야 되겠다는 생각을 정말 많이 해요. 그러니까 저만 해도 제 나이 또래 친구들 만나면 잘 안 웃거든요. 맞아요. 근데 선생님들 진짜 많이 웃으세요. 네. 선생님들은 모르시는데 제가 이렇게 회의할 때나 워크숍 할 때 가보면 정말 많이 웃으시거든요. 그래서 웃는 사람이 돼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고 두 번째는 진짜 이야기를 참 잘 들어주시는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이야기 들어주시는 게 억지가 아니라 되게 자연스럽게 이야기를 들어주신다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아, 나도 저렇게 해야 되는데 나 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 많이 충분히 선생님도 하실 수 있습니다. 네. 저런 방식으로 하는 거예요. 그리고 선생님들이 이제 그 수집한 이야기, 저 수집이라고 표현하기에 그렇죠. 수집한 예, 이야기 예. 보면 저는 그 생각이 들어요. 아, 내가 나이가 80이 넘고 90이 돼도 낯선 사람한테 저렇게 내 얘기를 할 수 있는 있을까? 사람이면 좋겠다. 예. 막 이렇게 근데 물론 그분들이 이렇게 이야기해놓고 후회하는 분들의 마음을 정말 알겠는데 안타깝죠. 후회하지 않고 그래 이야기하고 훌훌 던지는 그런 사람이 되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거든요. 어떻게 앞으로 어떤 사람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조금 나시나요? 저는 네. 자극이 와도 조금 여유로운 사람. 하고 막 그 자극이 와도 좀 여유롭게 그래 그렇지라고 나한테 얘기해서 지금 그 열무가 얘기한 것처럼 그런 여유 그런 것들을 가질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많이 해요. 오시는 어른들 중에서 바로 올라가시는 어른들 아 여전히 많아요. 여전히 많아요. 뭘 나누려고 하면 네. 더 시간 화분 나눔도 저희가 자주 하는데 네. 화분을 얼른 집에 갖다 놓고 와서 나 안 또 와서. 받았다가 또 받아서 맞아요. 그런 분도 있고 뭐 그러니까 예, 그런 생각이 드네요. 아. 예. 파르르 하지 않는 어른 되게 좋은 것 같아요. 정말. 예. 자, 또 생각나는 거 있으세요? 저는 그냥 아까도 얘기했듯이 항상 들어주고 칭찬해주고 이렇게 다독거려주는 이렇게 그냥 우리는 포옹을 안 받아보고 살아서 정말 못하는데 그래요, 맞아. 이제 이렇게 어르신들을 만나면서는 두 팔을 막 벌리게 돼요. 그러면 같이 벌려주고 안아주고 막 이렇게 하거든요. 그래서 누구든 이렇게 만나면 인정해주고 칭찬해주고 안아주자. 그런 좋다. 노후가 나도 이제 계속 그동안은 못했으니까 네, 앞으로는 그렇게 살고 싶어요. 진짜 멋있는 거. 이제 저는 제가 이 방문하면서 어르신 한 분이 제 어쩌면 저 노후의 롤모델 같은 분 와우. 그런 생각을 잠깐 한 적이 있는데 너무 뭐든지 열심히 뭐 복지관 다니면서 배우시고 즐겁게 사세요. 이제 원래는 남편이 오래 병정에 계셔가지고 활동을 못 하시고 너무 진짜 답답하게 사셨는데 남편 보내드리고 자기 생활을 너무 열심히 하시는 거예요. 복지관도 여기저기 한문 2급인가까지 따시고 그리고 근데 그렇게 열심히 배우고 이러신 분들이 몸도 건강하고 마음도 건강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컵 난타 이것도 하시는데 또 그 재밌는 게 있어요. 그 컵 난타 강사님하고 약간 썸도 있으세요. 그런 거 너무 재밌어요. 그래가지고 그 저기 그러면 더 열심히 잘해요. 그 선생님이 막 와서 같이 식사도 하고 연락도 하고 그런데 그래서 괜찮다 어르신 뭐 너무 깊게 만들고 괜찮다 친구처럼 지내시면 또 되죠. 기쁘면 어때요? 아니 친구처럼 지내시면 되고 능력이 되시거든요. 건물 주시니까 식사도 다 사시면 그쪽에 사시고 즐겁게 지내시라고 내가 어르신 우리 인생 많이 남지 않았어요. 즐겁게 예전에 많이 고생하셨으니 즐겁게 지내시라고 약간 그런 게 있으시면서 저도 그렇게 살고 싶어요. 저도 갑자기 생각했어요. 저도 가슴이 두근거리는 사람이 되고 싶어요. 썸 타는 사람 되고 싶어요.
그래도 사는 남집 합시다. 그거 좀 생각 좀 해보고. 아 네. 정말 저 재밌었고요. 네. 그 선생님들 말씀 들으면서 제가 맨날 이제 이 생각 저 생각 하는데 선생님들도 10년 있다가 이 동네 이사 안 가셨으면 좋겠고요. 아, 네. 저도 10년 동안 열무를 지키는 사람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자, 그러면 우리 마지막으로 정말 오늘의 소감을 말하는데 길게 얘기하지 말고 짧게 단어로 얘기할까요? 같이 가자. 사랑하면서 같이 가자. 저는 잘자리 행복해요. 행복이라고 얘기할까요? 네. 행복. 네. 저는 다 같이 있어서 너무 좋았던 것 같아요. 네. 예. 그러면 저희 오늘 방송은 이것으로 마치고 너무너무 오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 또 하루 멀어져 간다 내 품은 담배 연기처럼 작기만 한 내 기억 속엔 무얼 채워 살고 있는지 점점 더 멀어져 간다 머물러 있는 청춘인 줄 알았는데 비어가는 내 가슴 속엔 더 아무것도 찾을 수 없네 그저